볼게요. 근데 그 하기 전에 여러분들 첫 번째 시간 들으면서 되게 지금 엄청 지금 쏟아 넣었거든요, 지금. 그냥.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듣고 이해하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막 적고 막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이번에 하든 아니면 뭐 안 하든 언젠가는 할 거란 말이에요. 이번이 아니라도. 그죠? 근데 그때 다시 한번 이 잘 적어 놓으셨다가 내 집 마련 하려고 할 때 혹은 나중에 이번이 첫 집 마련하시고 뭐 5년 뒤 10년 뒤에 두 번째 집 사실 수도 있잖아요. 그때 다시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천천히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첫 시간에 한 게 저는 탐색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직진이에요. 그냥. 그래서 다 얘기한 거거든요. 막 쏟아낸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면서 나중에 또 헷갈리거나 의사결정하는 게 막 고민이 될 때, 그때 이런 내용을 배웠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적용을 해야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잘 적어 놓으시고 꼭 열심히 잘 다시 되새김질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인구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 초미의 관심사고 저도 너무너무 궁금한 거기 때문에. 집에서 살 사람이 줄면 필요한 집이 줄잖아, 이거거든요, 결국에. 아니, 사람이 주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사람이 줄어든다는데 집이 무슨 소용이야, 이거거든요. 네. 한번 볼게요. 일단 팩트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2021년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입니다. 자, 너나이님 지금 2024년인데요? 이거 2021년 거예요. 일단 인구주택 총조사는 5년에 한 번 합니다. 5년에 한 번 하는데 이거는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해요. 여러분들 이거 2021년, 2020년인가 했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엄청 귀찮게 했을 겁니다. 아마 막 문자 오고 막 했을 거예요. 이거는 국가에서 진짜 총력을 다해서 하는 조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금을 걷어야 되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또 이제 국가의 장래 계획이나 이런 걸 세워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게 전수조사 형식으로 하고요. 그래서 매우 매우 정확합니다. 일단 그리고 그 최신 자료가 5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2021년이 최신 자료예요. 제가 내 집 마련 기초만 강의를 하다가 2025년 6년에 새롭게 하면 그때 또 바꾸겠죠? 지금 시점엔 이게 가장 정확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총 인구는 5,174만 명입니다. 전년 대비 9만 명이 줄었어요. 자, 인구 감소는 2021년부터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지금도 어떠겠어요? 줄고 있겠죠? 그죠? 맞아요. 안 준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한 이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었습니다. 사상 최초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 한반도 역사상 최초.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단군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처음으로 서울 수도권에 인구 2명 중에 1명 이상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이 변화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외국인은 165만 명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3%입니다. 100명 중에 3명이 외국인이란 얘기입니다. 이상하다? 100명 중에 3명이나 된다고? 이 얘기는 뭐죠? 어딘가는 외국인들이 몰려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이 아니라. 그리고 이건 전년 대비 줄었어요. 그러나 이 이후로 엔데믹이 나고 나서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생산 연령 인구는 71%입니다. 전년 대비 34만 명이 줄었고요. 이것도 빠르게 줄어들 겁니다. 앞으로. 생산 연령 인구는 64세까지를 말해요. 만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64세 이후로는 못하냐?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냥 그렇게 기준을 잡은 겁니다. 20세부터. 노령화 지수는 143. 이건 당연히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빨라질 겁니다. 우리나라.
시도별 인구 증감은 세종은 늘고 있어요. 울산이 1.3%가 줄었었습니다. 특히나 울산은 조선 경기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인구가 빠르게 줄었었고요. 이렇습니다. 자료상으로 이래요. 정리하면 2021년에 외국인을 포함한 총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했고요. 3년이 지난 지금은 더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도권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어요. 인천광역시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서울만 줄고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삽니다. 수도권에. 지방에서는 중부권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중부권이 어딜까요? 네, 대전, 청주, 천안 이런데. 정리, 인구 감소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제가 약간 여담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임장을 다니면서 느꼈던 걸 말씀드릴게요. 대구나 부산 같은 곳에 저처럼 타지 사람,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저는 서울 출신입니다. 그래요. 네, 서울 사람이에요. 저 억지로 서울만 쓰는 게 아니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네, 서울 사람인데 저는 이제 전국 팔도 다 돌아다니니까 딱 가면요. 광주나 대전에 갔을 때 하고 부산이나 대구에 갔을 때는 많이 느낌이 다르고 그 KTX를 타면 대전역, 뭐 광주 송정역, 부산역, 동대구역 이런 데 내리거든요. 그 대구랑 부산은요 내리면 일단 노인이 엄청 많습니다. 지하철 역사 안에 아니 지하철이 아니지 기차 역사 안에. 그리고 대구랑 부산은 지하철 노선이 복수잖아요. 여러 개의 노선이 있잖아요. 지하철 타면 노인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냥 앉아있는 사람 중에 젊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부산은 특히. 그냥 앉질 않아요. 부산 사람들은 지하철 타면 안 앉는 거예요. 조금 젊은 사람들은 머릿속에 디폴트예요. 전부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느낌이 어떠냐면 서울 사람으로서 느낌이 그냥 확 느껴져요. 별 생각 없어도. 여기 왜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지? 그리고 까보면 진짜 어르신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부산 대구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거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부산은 서울의 미래구나 가 되는 겁니다. 아, 서울도 부산처럼 되겠구나 나중에. 서울은 좀 얘기가 달라요. 서울은 왜 이렇게 젊은 사람 많을까요? 여기 다 젊잖아. 서울은요 전국 젊은 사람들의 블랙홀이에요. 젊은 인구의 블랙홀이 서울과 수도권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낳는 젊은 사람들이 다 서울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서울이 아닌 곳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그러니까 서울 자체의 출생률이 낮아도 젊은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요. 초등학교는 줄지 모르지만 20대는 당분간 많이 안 줄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주택의 잠재 수요는 서울과 수도권이 앞으로 지방보다 훨씬 더 오래 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하나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부산의 집값은 어떻게 됐을까를 보면 되겠죠. 대구의 집값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걸 보면서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할 때 참고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아니야. 그냥 인구 때문에 그냥 끝이야. 그냥 끝났어. 그러면 그냥 내 집 마련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주식을 하시든 코인을 하시든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내 집 마련 하겠다고 오신 거니까 이런 포인트를 갖고 봐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각자 다른 도시들이 어떻게 움직였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2021년이라는 어떤 시점의 인구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최근 20년, 30년 동안 어떻게 됐을까를 볼게요. 자, 여기서 상식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합계 출산율 2.1명이 되어야 인구가 유지됩니다. 합계 출생률 2.1명이 돼야 2명이 만나서 2.1명을 낳아야 인구가 유지가 된대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몇 명이죠? 0.1
6명이에요. 6명. 0.6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합계 출생률이 2.1명 밑으로 떨어진 지 얼마나 됐을까요? 1.2명 이럴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떨어졌을 것 같아요? 몇 년 됐을 것 같아요? 네, 30년 됐습니다. 사람들은요 되게 호들갑이에요. 엄청 난리예요. 제가 0.6명이 심각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당장 내년에 세상이 끝날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판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인구와 집값을 같이 그려놓은 겁니다. 이거 뭐 최근 2020년까지만 그려놓은 거예요. 자, 볼게요. 여러분, 요게 인구고요. 요게 집값입니다. 이거 어디 도시일까요? 인구 규모 보니까 서울이죠. 서울의 인구는 1992년부터 줄었어요. 여러분들은 서울 인구가 지금까지는 계속 늘다가 주는 것 같죠? 1992년부터 줄었다니까요. 심지어 저 1992년도의 인구수는 1100만이었어요. 근데 지금 서울의 인구는 1000만이 안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11명이 9명 반으로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몇 명 준 거죠? 1.5명. 그럼 여기에 만약에 지금 우리 몇 명이죠? 여기 한 40명, 50명 있잖아요. 여기 원래는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여기에 한 4, 5명이 더 있어야 돼요. 준 거예요. 응? 이해되세요? 그럼 30년 뒤에 여기 몇 명 있을까요? 여기 저 막 반토막 나 있을까요? 30년 뒤에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반토막 날까요 이렇게? 반? 한 4, 5명 줄겠죠. 너나님 출생률 엄청 낮잖아요. 사망률도 떨어지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죠?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금방 막 다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실제로 인구가 10% 이상 줄었는데 집값은요. 집값 여러분 1992년에 합계 출생률 2.1명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집 사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집 안 산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지금? 1992년에 집값 얼마였는 줄 알아요? 분당 아파트? 2억이었어요. 2억. 30평대. 그러니까 더 지배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구 감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다른 데 볼까요? 이거 줄어드는 거 보세요. 여기 진짜 빨리 줄죠? 이거 어딜까요? 인구 사이즈 딱 보니까 부산은 심각하게 빨리 줄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인구 유출, 서울로 인구 유출이 있기 때문에 고령화도 더 빨라요. 이건 어딜까요? 이건 또 웃겨. 이건 인구가 늘어. 근데 집값이 떨어져. 인구 엄청 늘었죠? 인구가 10% 이상 늘었는데 집값이 이렇게 빠졌다니까요, 여기. 대구예요. 그럼 왜 인구 늘 때 집값이 빠졌을까요? 아파트를 달성군이 편입되면서 된 건데, 달성군 편입할 때 아파트를 겁나 때려박았거든요. 아파트를 때려박으니까 집값이 떨어진 거예요. 인구가 느는데. 이제 단기적으로. 한 5, 6년. 여기는 어딜까요? 대충. 야, 놀랍죠? 여러분 보세요. 부산이 1990년대 초반에 400만에 육박했는데 지금 340만 밑으로 떨어졌어요, 이미. 근데 이 도시는요, 1990년대 초반에는 부산의 절반 수준이었거든요. 200만. 근데 이제 부산을 뒤집을 거예요. 여기 어딜까요? 인천입니다. 심지어 인천은 지금도 인구가 늘어요. 근데 인천 사시는 분들이 막 인구 줄어드니까 이 얘기하는 거 보면 좀 황당해요, 저는. 인천 사람들이 막 인구 때문에 집값 막 그 얘기하면 황당해, 난 들으면. 인천 인구 지금도 늘어요. 지금도. 근데 집값은 어때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본연의 자산 사이클에 따라서. 이거는 광주고요.
이거는 대전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지역 인구는 이미 감소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2.1명 밑으로 떨어진 지는 30년 넘었어요. 예. 그 출산율이 잠깐 반등했던 시기가 2002년 월드컵 때. 예. 월드컵 때 다이나믹했어요. 그때 국가가. 예. 그때 좀 늘었습니다. 합계 출산율. 잠깐 반등했다가 그 이후로 다시 떨어졌어요. 근데 집값은 올라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 자, 이제부터를 볼게요. 여기까지 얘기해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너나님 그거는 지금 같지가 않았잖아요. 지금은 진짜 미쳤잖아요 우리나라. 이거 부정하느냐? 아니 이거 부정할 수 없죠. 제가 이 인구 감소가 저도 제 전 재산이 걸려있기 때문에 저도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해외 자료까지 다 찾아봐요. 찾아보는데 제가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하나는 선진국형 인구 감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한민국 말고 우리나라 선진국이에요, 후진국이에요, 도상국이에요? 우리나라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 진짜 대단한 나라입니다. 근데 선진국 중에 합계 출산율 2.1명이 넘는 나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미국, 캐나다 없어. 근데 미국은 걱정 안 해. 왜 걱정 안 할까요? 미국은 전 세계 20대 인구의 블랙홀이기 때문에. 서울처럼, 한국 내 서울처럼. 지구에선 미국이에요. 걔는 걱정 안 해요. 이민자들이 왜냐면 좋은 막 천조국이니까. 그러면 이탈리아, 독일, 유럽의 선진국들, 영국, 그 다음에 일본 이런 나라들, 선진국들, 그 나라들 합계 출산율 다 1명 초반대예요. 걔네도 솔직히 똑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더 심해. 우리나라는 0.6이야. 걔네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냐면요. 선진국형 인구 감소랑 한국형 인구 감소 두 개가 시너지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독보적 1등을 하고 있다. 근데 제가 보다 보니까 뭐가 보였냐면은 이거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팩트가 아닌 제 개인의 의견임을 밝힙니다. 지금까지 팩트고. 선진국형 인구 감소가 있고요. 한국형 인구 감소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선진국은 다 인구 감소가 생긴다 이거예요. 왜? 경제가 발전하면 양극화가 생기거든요. 자본주의에서는. 양극화가 생기다 보면은 출산율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이건 이제 그냥 기본 명제가 돼버렸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지구적 현상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성장에 따른 양극화가 원인이 제일 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양극화라는 게 생활비가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한 큰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로마 집값 겁나 비싸요. 밴쿠버 미쳤어요. 도쿄 비싸. 도쿄 뭐 안 비싼 줄 알았는데 엄청 비싸. 도쿄도 집값. 다 비싸요. 그러니까 거기도 우리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걔네는 왜 1.2명, 1.3명 이러는데 왜 우린 0.6, 0.7이냐고. 이거는 뭐냐면 이건 집중화라고 제가 표현하면 제가 찾으면서 되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우리나라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수도권 인구가 역사상 처음으로 몇 프로 이상이 됐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사는 거예요. 이거가 뭐 다른 나라도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처럼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거든요. 근데 일본은 도쿄 근처에 일본 전체 인구의 얼마가 살 것 같아요? 네, 딱 30%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집중화가 다른 나라들보다 압도적으로 커요.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있었는데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 짐승들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개체가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의 넓이가 줄어들면 출산율이 떨어져요. 인간뿐만 아니라. 그래서 동물원에서 번식이 어려워요. 네. 제가 이거 얼마 전에 다른 어떤 책을 봤거든요. 네. 저도 관심이 많아요. 공부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걸로 설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보세요. 저는 정책자인가요? 제가 공무원이에요? 그럼 저는 무슨 생각을 해요? 어떻게 돈 벌지? 그럼 어떻게 돈 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수도권 아파트를 사야 돈 버는 거예요. 저는 죄송합니다. 저도 국가의 미래가 걱정되고요. 저도 군대 생활 다 서브했고요. 군대 했는데요. 아니, 그거는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능력 있는 나라님들한테 맡기고 저는 이런 거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의 부동산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자, 이 상태에서 하나 이제 파고 들어가 볼게요. 더 파고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궁금하니까. 지금까지 얘기잖아요. 앞으로는 다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보겠습니다. 2022년 9월 이게 가장 최신 자료입니다. 정부에서 인구 추계를 반영했어요. 그래서 인구 현황이랑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 예상을 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이때 당시 영향을 깰 정도지만 어쨌든 이게 가장 최신 자료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거 몇백 장짜리 다 봤어요. 다 보고 그 중에 의미 있는 걸 뽑아봤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세계와 한국의 인구 추이. 자, 이거 보면 한국은요 2020년 초반에 이미 5,200만 명으로 정점을 찍습니다. 2022년에.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인구가 줄어들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지금부터 출생률을 얼마나 올리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2100년이 되면 이 페이스대로 간다고 했을 때 여기 2070년까지 나와 있잖아요. 3천만 명 밑으로 떨어진답니다. 일단 그렇대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5,200만 명 여기서 이제 쭉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2040년에 5천만 명, 2070년에 3,800만 명이래요. 일단 2100년 여러분 2100년 몇 살이에요? 야, 나 그냥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 거.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인구 감소 얘기하시는 분들 제일 특징적인 게 뭐냐면 당장 내년에 인구 반토막 날 것처럼 말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2070년까지만 놓고 봐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2070년에 여러분 몇 살이에요? 저 90입니다. 저 90이에요. 여러분들 몇 살이에요? 80 아니야? 80. 비슷비슷하잖아요. 80, 뭐 70 몇 살 뭐 이러잖아요. 그 이거 베이스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 인구 몇 명이라고요? 3,800만이에요. 이 추세대로 개선이 하나도 안 된다고 했을 때 물론 개선 되겠지만 저는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에 5,200만이 2070년에 3,800만 명이에요. 50년간 27% 감소하는 겁니다. 1,400만 명. 엄청 크죠, 당연히. 당연히 엄청 중요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에 있는 주택 중에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61%예요. 그럼 어디가 먼저 빌까요? 여러분들은 빌라가 좋아요? 아파트가 좋아요? 그럼 어디가 먼저 비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요새? 빌라. 벌써 비는 거예요. 벌써부터. 그럼 아파트는 다 안 빌까요? 아파트도 비어요. 즉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인구 감소 이슈를 똑바로 보자는 거예요. 2070년까지 27%가 줄어요. 4명 중에 1명이 줄어요.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겠죠. 그쵸? 그런데 주택 자체가 이미 아파트는 전체 주택 중에 6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 선호는 어떨까요? 아파트는 여전히 어떨까요? 모자라겠죠. 모자라다고요. 네. 그쵸?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나이브한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는 여전히 모자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실제 숫자니까. 주택 중에 제일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가 전체의 60%니까. 그럼 당연히 인구가 100명 중에 100명이에요. 100채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 60채가 아파트예요. 근데 그 100명 중에 73명만 남아요. 그럼 73명이 여전히 아파트 몇 개예요, 여전히? 60개. 그러면 어디 먼저 버리겠냐 이거예요. 빌라 먼저 버리겠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대상이 정해지는 거예요. 내 집 마련할 대상이 정해진다 이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중에 내 집 마련 기초반 듣는 분들 중에 저는 당연히 아파트 생각하고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꼭 물어봐요, 저한테. 오피스텔 사도 돼요? 빌라 사도 돼요? 진짜 꼭 있어요. 꼭. 그러니까 빌라 이런 거 사지 마라 이거예요. 이제 내 집 마련으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아파트 그리고 수도권.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인구 감소에서 내 집 마련할 때 축소 사회에서 내 집 마련할 때 가장 현명한 접근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끝이에요. 저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왜냐면 무조건 노니까.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할 거니까 제가. 자, 그 상태에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드려볼게요. 너나님 그러면 아파트면 다 괜찮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보여드릴게요. 하나만 아파트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부산이에요. 자, 부산이 뭐의 미래다? 서울의 미래라고 했죠. 그럼 부산시장 공부 잘하면 많이 배울 수 있어요. 부산에서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데 나 부산 출신이다 손 들어보세요. 자, 부산에서 사람들 안 좋아하는데 어디예요? 영도, 그지? 제 부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부산 애들은 그런 말 있대요. 네 영도 다리 건너고 싶나? 여기 영도거든요, 여기가. 500세대로 해. 너무 막. 여기가 영도예요. 영도가 섬이에요, 섬 이렇게. 여기에 뭐 아파트 뭐 이런 거 한번 눌러볼까요? 구축 아파트? 구축이니까 딱 보일 거 아니에요. 제일 큰 평수 해볼게요. 자, 2000, 이게 2000년대 초반에 지었나 그럴 거예요. 90년대 초반에. 1993년. 그러니까 구축 아파트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사서 우상향 하겠지 하고 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보세요. 얘 이때는 어땠어요? 우상향 해, 안 해? 하죠. 근데 갑자기 왜 이래요? 지금 이거 언제예요? 이때 1억 4천일 때가 언제죠? 2010년 초반이에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이때보다 지금 오히려 가격이 싸요, 비싸요? 그럼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게 이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일로요, 일로. 이렇게. 상패. 상장 폐지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집들이. 왜? 인구는 줄고 사람들이 안 좋아해. 낡았어. 그러니까 당연히 자산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럼 이런 거는 한 템포 미리. 그러니까 이럴 때 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 샀으면 안 된다는 얘기 10년 전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서울의 수도권에도 지금부터 벌써부터 내 집으로 사지 말아야 될 아파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 범위를 잘 정해야 돼요. 그 범위는 뭐다? 사람들이 좋아해야 돼요. 그럼 너나님 서울 아파트는 괜찮은가요? 서울 아파트는 소수를 빼고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 소수를 빼고 막 진짜 막 하늘 끝에 있다거나 아파트가 저기 막 관악구 막 저 끝에 산 꼭대기에 있다거나 이런 아파트들 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범위 설정을 잘해야 돼요. 이 인구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예요.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타이밍을 말했어요. 가격을 판단하는 방법과 기준을 말했잖아요. 이번에 얘기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사야 하는 범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 범위 안에서 그 가격에 사는 거예요. 오케이?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럼 정리해 볼게요. 아파트만 사는 건 당연한 거고요. 내 집 마련할 거면. 그럼 어떤 아파트 사야 되냐? 자, 인구와 가구가 다 증가하고 인구는 주는데 가구는 증가하고
인구도 가구도 다 주는 지역들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거예요. 인구가 느는데 가구가 주는 지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구는 느는데 지금 제가 세 개만 했잖아요. 경우의 수는 네 개인데 인구는 느는데 가구가 주는데 없으니까 안 하겠죠? 인구가 느는데 가구가 줄려면 뭐 시어머니랑 같이 살 거예요? 어? 애 낳고 우리 가구에 가구 구성원 8명 이래 살 거냐고요. 그런 일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뺐다고요. 조선시대로 회귀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셋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게 수도권이에요. 이게 수도권이란 말이에요. 이건 어딜까요? 광역시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부산 대구는 위험해요. 그럼 부산 대구에서 올랐던 데는 어딜까요? 그런 데만 사야 되는 거예요. 부산 대구. 그럼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심해지는데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집이 어딜까요? 좋은 동네에 있는 새 거죠. 그런 거를 좋은 시기에 좋은 가격에 사는 거예요. 그런 데 사시는 분들은. 부산 대구 사시는 분들은 제가 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구축 아파트 아무거나 사시면 안 돼요. 이제 사면 안 돼요. 거기는. 광주 대구는 부산 대구만큼은 못하겠지만 광주 대전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네에 가급적이면 새 아파트를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구도 줄고 가구도 주는데 어딜까요? 목포, 저기 김천 이런데, 서산 이런데.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사지 말아라 는 겁니다. 사면 안 돼요. 인구 감소하니까 부동산 망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랑 저랑 논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 동네. 거기는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이나 친척, 일가 친척분들이 그런데 사신다. 근데 그런 데서 분양받는다. 예, 그러면은 앞으로 한 5년, 10년 뒤부터는 계속 가격이 떨어지기만 할 거예요. 그런 데는 집을 사면 안 되는 시기가 됐어요. 물론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나라가 망조가 되면 진짜 위험하다는 생각해요, 저도. 근데 어쩌겠어요. 당장 우리가 이 나라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2070년까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내 집 마련할 거면 이 방식을 여러분들이 잘 준수하셔야 된다. 범위 설정. 너나님 저는 그런 집 아니면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 그냥 살지 마세요. 아예. 집을 사지 말라는 거예요. 저 부산 사는데요. 너나님 부산에서 3억 넘는 집 살 수가 없는데요. 사지 마. 그냥. 언제까지? 그 집 살 수 있을 때까지 사지 말라고요. 이게 맞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집 사라고 하지 않아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수도권이다. 야, 인천 산다. 인구 얘기해 자꾸 인천 사는데. 진짜 황당한 거. 인천은 지금 내 집 마련 하셔도 된다. 인천 사람 계속 늘어나니까 외국인도 늘어나고. 이거 필요한 거예요. 우리 생애는 2070년까지 살 거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인구 주니까 집 사면 안 돼? 혹은 그래도 무조건 내 집은 사야 돼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잘 걸러서 봐야 돼요. 잘 쪼개서 접근하셔야 된다 는 겁니다. 정리됐나요? 네. 어렵죠. 왜 우리는 이런 시기에 살까요? 옛날에는 우리 엄마 세대만 해도 그냥 집 사면 다 올라갔거든요. 집 저기 무슨 여수 앞바다에 구축 아파트 사도 다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이드를 갖고 여러분이 접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서울은 괜찮나요? 서울 괜찮죠. 서울에 아파트 그냥 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좋아요, 싫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 영도 아파트 여러분들 준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애매하게 뭘 애매해 받으면 안 되지.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골라서 잘 사셔야 된다. 이 얘긴데요. 인구 감소 속도가 중요하죠. 얼마나 빠르게 줄지 모르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추계보다 더 빠르게 줄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악의 경우에 2070년에 아까 3,700만 명이라고 했는데 3,800만 명.
3,800만 명이라도 서울 수도권 인구가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 여전히 50% 인구가 산다. 그땐 더 살 거거든요. 50%보다. 그럼 지금 2,500만 명 사는 거예요. 서울, 경기, 인천에. 그럼 그때 한 2천만 명 이상 살지 않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지금하고 수요가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날 거예요. 그럼 줄어든 만큼 그 수요가 어디서 먼저 빠질까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집에서. 빌라 혹은 언덕 꼭대기에 있는 구축 아파트, 동네가 우범 지역인 구축 아파트 이런 데부터.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데를 피해서 집을 사시면 된다는 거예요. 끝. 그래서 이 키워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분들은 새 아파트를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왜? 지금 지방의 새 아파트가 가격이 무척 저렴합니다. 부산의 새 아파트 저렴합니다. 쌉니다. 대구 새 아파트 쌉니다. 네. 오늘 내가 이 얘기까지 해야 돼. 울산 엄청 쌉니다.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울산의 새 아파트가 이게 6억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되죠. 엄청 싼 거예요. 네. 부산의 새 아파트가 7억이 말이 됩니까? 5억대가 말이 됩니까? 말이 되죠. 엄청 싼 거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 있는 새 아파트인데. 대구 신축 아파트 5억대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 다 84예요. 84. 근데 정작 그 지역 사람들은 집값이 엄청 떨어졌고 그게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첫 시간에 얘기했죠.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기준이 아니고 세상 기준으로 바꿔야 돼요. 전세가도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제가 여기까지 얘기할 거예요. 대전은 가격이 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방송 지금 지방에서 내 집 마련 고민하시는 분들 들으시니까. 대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린 25% 기준을 잘 지키셔야 돼요. 광주도 비슷해요. 근데 부산, 대구, 울산은 진짜 싸요. 가격이 지금. 내 여력이 되는 데서 내 집 마련 대신 좋은 거, 남들도 좋아하는 거, 새 아파트, 대단지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걸로 내 집 마련 하시기 되게 좋아요. 그런데 거기 되게 웃긴 점이 있어요. 저한테 이걸 물어봐요. 대구의 아파트가요. 예를 들어서 5억 3천이에요. 신축 아파트가. 사람들 좋아하는 84가. 일단 서울 사람들은 이 얘기 들으면 혀를 차요. 이래요. 그리고요. 전세가 얼마냐면 2억 7천 막 이래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세가율이 너무 낮다. 조금 공부하신 분들이.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84제곱미터 새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요. 전세가 2억 7천이래요. 2억 7천이요. 그럼 우리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 연봉이 월급이 한 250 된다 칩시다. 신입사원이 이 정도는 되니까 평균 치면 결혼을 해 맞벌이야 250. 그러니까 둘이 같은 회사 다닌다고 해요. 그럼 500이에요. 월 소득이 500이란 말이에요. 그럼 2억 7천짜리 집을 얘네가 5천만 원이 있다 쳐요. 그럼 대출 2억 2천 전세 대출 받으면 여기 살 수 있죠. 그죠? 2억 2천에 전세 대출 이자 4% 치면요. 428, 428, 880, 70만 원, 75만 원 정도 되겠네요. 맞나요? 월 은행에 이자로. 그럼 이 친구들 여기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250만 원 받는 맞벌이 커플이 84제곱미터 새 아파트에서 전세를 산다고? 그게 가능해요? 서울에서?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다는 거예요? 엄청 싸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세가 자체가. 그럼 뭐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까요? 모든 일은 밸런스가 맞게 돌아가니까. 이 전세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때 전세 싸다고 전세 살면서 인스타 찍으러 맛집 다니고 이거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른다 이거예요. 30대가 넘어갔을 때. 부산, 대구, 울산 사시는 분들 내 집 마련 하세요. 네. 그리고 그냥 길게 보고 살면 돼요. 좋은 집에서. 오케이? 서울 분들은요? 서울 사람들은 어때요? 월 전세 얘기까지 해야 되거든요. 이 시간에. 서울의 전세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최근에 뉴스에서 미친 전세, 전세 대란, 전세 때문에 좌절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없죠? 그 얘기 뭐예요? 아직까지 사람들이 서울 전세 할만하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 같은 때 전세로 막 2년, 4년 계속 살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돌고 도는 거예요. 저는 이걸 다 봤어요, 10년 동안. 나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2년, 늦어도 4년 안에 미친 전세가 신문에 박히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을 안 사도 돼요. 근데 저는 지금 25% 밑에 빠진 거면 그냥 사는 게 맞다 생각해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이 막, 난 너나의 강의 들어봤는데 아직도 나 모르겠어. 좋아요. 그런데 미친 전세 소리 나오는데 계속 전세금 올려주면서 사는 거는 아니다. 그 시기가 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서울, 인천, 경기도, 대전, 광주, 부산, 울산, 대구 이런 모든 도시들의 전세가는 싼 거예요. 엄청.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지금 내 눈앞에 놓여있는 꿀단지부터 빨아먹고 싶어 하니까 전세로 간다는 거죠. 이럴 때. 근데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시기다. 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